우리가 지금 소방 관련 시설들이 꽤 많이 있는데 사각지역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렇게 세우면 계획을 세우고 먼저 잠깐 그 전에 분류하면서 건축물들이 있고 구조물이 있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소방 대상물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하면 얘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 첫 번째 사이드가 됐던 게 뭡니까 하면 우리 그 아파트를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축물입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 그래서 이게 건축법에서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에서 부랴부랴 만들었어. 야, 이거 또 소방시설 넣어. 그게 갸우뚱한 거야. 소방 대상물이 아닌데 왜 넣어요? 이렇게 됐는데, 야, 시끼, 우리 너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해서가 우리는 우리 거야, 시끼야. 계속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모델하우스 임시 소방 관련된 시설도 우리 소방시설 넣거든요. 야, 갸우뚱하죠. 설치하고 1년 반만 되면 철거할 건데 또 강제시키는 거예요. 그 보려면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이해는 하나 이게 법이 약간 좀 타당성을 따져보면 약간 애매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약간 과잉 비용이잖아요. 몇 억씩 돼갖고 인테리어만 거창하게 해놓지 다 뜯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갖다가 봐야 되느냐 등등 하다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엄청 특이한 게 구조물의 끝판왕이 위험물 제조소거든요. 위험물 제조소. 이렇게 등 이렇게 얘기하죠. 4가지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위험물 제조소는 건축물로 따르는 사무실이 이렇게 생긴 놈 하나 하고 탱크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 뭘로 볼 거냐는 것이. 이렇게. 그 위에 계획을 세우고, 그죠? 예. 뭘 합니까? 라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하고 감리 같이 하죠. 감리합니다. 시공 감리를 하고, 이제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하죠. 유지 관리 이렇게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지 관리 측면에 많은 거 들어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거죠. 설계부터 한번 볼까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위험물 관련 시설입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등등.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는 누가 설계해야 됩니까? 하니까 전부 다 사각인 거예요. 뭐지? 대표적인 예가 제 주유소입니다. 주유소를 이제, 원래 주유소는 주유취급소, 그죠? 우리는 주유취급소. 주유소 취급, 얘거든요. 위험물 제조소법에 따르면. 이거 누가 설계해야 됩니까? 위험해, 안 위험해? 이렇게 물었어. 위험하지. 위험하니까 누가 설계합니까? 건축이 설계. 소방은요, 안 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법도 법, 령, 규칙, 그 다음에 뭐 세부 기준, 분류 기준, 엄청 많아요, 또. 그 누가 합니까? 그냥 이 건축이 하는 거죠, 건축.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짓고. 그 유지관리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약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정수량 초과입니다. 이러한 처벌은 소방관이 해도, 이 관련된 게 사각인 거예요. 특히 위험물 제조소죠. 이거 설계는 누가 합니까? 소방에서 안 해요. 예, 소방에서. 이해됩니까? 예, 우린 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물분무처럼 보이지만 걔네들은 살수설비 이렇게 아주 과거에 다 설치됐었어요. 그래서 더 웃긴 건 뭡니까? 그럼 시공하고 감리도 뭐만 봅니까? 이렇게. 별도 건축물처럼 돼 있죠. 이해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것만 감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감리입니까? 상주 감리를 안 해요. 그 넓은 시설을 일반 감리. 이해됩니까? 왜? 연면적이 3만이 안 되거든요. 이 3만이 안 된다고. 이거 건축물료가 3만, 전체 부지는 한 15만 평 이렇게 막 돼요. 그런데, 이것들은 대상물 아니잖아. 이렇게. 뭐 합니까? 일반 감리예요. 일반 감리는 뭐 합니까? 매일 출근해 안 해요. 바빠가지고. 바빠서 매일 부르지 마. 일주일 하루만 갈 거야. 일반 감리 하루만 갑니다. 이런 것들에 설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각지역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공하고 감리 끝났어. 유지관리 여자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은 봅니까? 안 봅니까? 메인터넌스의 핵심은 점검이죠.
점검은 정말 대단한 게 직접 합니다. 여기만 뭐 작동 점검, 종합 점검 대상이 돼요. 이제 스프링클러니까 종합 점검 대상이 되는 거죠. 요것만 점검합니다. 여기 있는 포 이런 것들 점검해 안 해요. 둘러봐. 역시 관리 잘하시는 겁니다. 안 돼, 안 해. 왜 안 하게 됐을까요? 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걸 따져보면 뭡니까? 유지관리 쪽에 점검이라고 다시 한번 업력이 나왔죠. 이렇게 점검이 있단 말이지. 이 점검은 누가 점검해야 됩니까? 법으로 따졌어요.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사람을 시켜야 돼요. 관리사. 이 소방시설 관리사가 점검할 수 있는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검하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플랜트 쪽에 힘이 셀까요? 플랜트 힘이 엄청 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소화 설비 작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담당자 뭐랍니까? 예? 예? 아니 그냥 외관상 점검, 그 외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기관이 와가지고 강제적으로 테스트를 시키지 않은 이상은 연동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해 볼 방법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감리는 이 포지셔닝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안 보고 준공을 봐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안 해. 그럼 도대체 얘는 언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면 없어요. 뭐만 필요합니까? 불 안 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나마 조금 차이 나는 거 괜찮은 게 뭡니까? 라면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선으로 이렇게 나눠지면 일반 건축물은 안전관리자를 똑같이 두죠. 안전관리자가 있어요. 안전관리자. 얘네들은 점검 제도가 엄청 잘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아이가 뭘 합니까? 하면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서를. 이 소방계획서는 또 단점이 생기죠. 자체 작성하고 자체 보관이거든요. 소방관이 이걸 알 수가 없어. 이게 또 단점이에요. 근데 얘는 뭡니까? 이게 큰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시공하고 감리하고 준공이라고 하는 절차를, 그러니까 그 위험물 제도서 등을 사용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지. 예방 규정이 들어가요.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방 규정. 이 예방 규정은 내가 어떻게 시공했고 어떻게 설치했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을 숙지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습니다에 대한 플랜이에요. 매뉴얼. 얘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면 시도지사한테 제출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변경이 되더라도 변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재제출해야 돼요. 이거 위반하면 또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이해됩니까? 요거 하나 괜찮아요. 이거 뭡니까? 아니 업체가 나가든 들어오든 제대로 작성 안 해요. 왜? 제출의 의무가 없거든. 제출의 의무가 없다 보니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태만 정도만 걸 수 있지 그런 게 강력하게 없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요 점검하러 가는 주체인데 이것도 점검이죠. 점검은 누가 합니까? 관리사가 하는 관리업체가 하거든요. 관리업자가 한단 말이야지. 법상으로 관리업자로 명시돼 있지. 여기는 뭐가 합니까? 그러면 없어. 근데 뭐는 또 있어요. 이 위탁관리 맡기는 주체거든요. 위탁관리에 대한 대행기관이 있어. 허울이 좋았지. 대행기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랐어요. 왜? 다 직접 하면 되는 걸 왜? 그래서 위험물 쪽을 외부 위탁관리 맡기는 제도는 약간 유명무실이었어요. 안전관리가 직접 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있긴 있었다고. 거기 있는 내용도 다 나와. 근데 얘는 전부 다 뭐 위탁관리 맡기는 게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죠. 건축물도 위탁관리 다 맡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설비가 어느 정도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외부적 시각으로 해서 평가를 해주는 거지. 얘는 자기 거 자기 잘 못 봐요. 못 하신단 말이 아니고 좀 아쉽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끔씩은 이러한 시설들을 외부 평가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때리는 거지. 예방 규정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조사하러 나가겠다고 제도가 됐어요. 몸 잘 된 거지. 저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야 이제부터 완전히 나눌 거야 이렇게 다 나눌 거야. 위험물 쪽 점검하고 이 관련돼 있는 시장이 크잖아요. 이걸 누가 먹을 거냐를 고민하는 거지. 근데 관리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거든. 그러는데 관리사에서는 배제를 시켰어요. 배제를 시키면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야 이제부터 관리사는 위험물은 뺄 거야. 위험물의 과목이 맞아요. 원래 관리사 시험을 5과목 치잖아요. 마지막 한 과목이 위험물 과목이거든. 위험물에 대해서 성능과 뭐 시설 기준이었거든.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과목이. 위험물의 1차는 과목이 날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위험물은 위험물에 전용되어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 거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관리사는 이제 아예 이제 손 놔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전체로 관리 정을 맡기면 위험물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약간 이원화되는 이상한 곁다리 치고 있는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업자협회가 있을 건데, 한국 소방시설 관리사협회, 이거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협회가 없었어요. 협회가 있어야지 이 업무를 주관하고 등록하고 한단 말이지. 이게 없었는데 이게 생긴 거예요. 보입니까? 이 내용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가 현재는 이제 법제화 됐는데 가칭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지 몰라요. 보시면 개정 법령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좀 이상한 것 같은. 24년 2월 20일? 아, 맞습니다. 24년 2월 20일자로 개정되어 있는 법안 기준이고, 지금 이제 23년입니다. 24년입니다. 그리고 25년 2월 21일자로 해서 시행되게 돼 있어요. 쭉 한번 보세요. 많은 거지. 제가 펜 좀 빨리 갖고 올게요. 펜을 안 가봤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기능 한번 잘 이해해서 보세요. 자체가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건데, 이 제도 자체가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대상은 위험물 제조 등의 관계인 운송자, 탱크 시험자, 운반자가 좀 빠져 있긴 합니다. 운송자, 운반자 완전 구분되어 있거든. 운반자는 탱크롤이. 잘 한번 이해해서. 이제 운송자가 탱크롤이고, 운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기 같은 게 실어가지고 움직이는, 이동시키는 그런 형태거든요. 탱크 시험자, 안전관리자 업무를 다 여기서 처리해주겠다는 것이죠. 요걸 지금 어디서 주로 했었습니까? 안전원에서 했거든요. 이거 하고, 법인이고, 등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다 여기서 할 거예요. 이렇게 딱 하는 거지. 한번 딱 생각해 놓으세요. 그래서 협회 기능은 밑에 또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부분들 전체 기능을 다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기준에 뭐 없었습니까? 있었죠. 안전관리 대행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약간 유명무실스럽긴 했었어요. 약간 구분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이거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거.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준 만족을 시키려고 하면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술 인력, 시설, 장비.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주인력 한번 보면 되겠죠, 주인력. 위험물 관련해가지고 기사만 있으면 되고요. 기능자 필요 없습니다. 산업기사, 원래 위험물은 산업기사까지밖에 없죠, 기사류는. 기능계에서만 기능장이 존재하는 거니까. 산업기사, 기능사. 그죠? 그럼 필요 인원을 생각해 보면 산업기사이고 기능사 2명하고 소방에 있는 기사 1명만 있어도 충분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이제 대행할 수 있을지를 한번 또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 뭐 다 치워. 그만해. 근데 난 더 안타까운 게 항상 이런 거였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던 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이제 추가해서 뭡니까 하면 지금 위험물에 대한 제조소 등은 어떤 사람이 이 부분들을 유지관리합니까? 라고 누가 물었어. 유지관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맨유 위험물이야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맨유 위험물이야. 사류 위험물이야. 사류 위험물이야? 사류 위험물은 어떤 사람이 해야 돼? 이러면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소방 공무원이 경력을 3년 있는 사람이 하면 돼. 그 다음 나머지 뭐 하면 돼? 안전원 가서 교육받으면 돼. 이렇게 됐어요. 교육받으면 돼. 교육 이수자입니다. 교육받고 자격증 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육받으면 됩니다. 자,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 말은 아니랬습니다. 가보면 교육만 받으면 되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난 눈 감고 받을 거야. 피곤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시험을 안 치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도 위험하게 되는데, 얼마큼 위험합니까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화성과 발화성을 가진 대통령령으로 저장하는 이런 걸 돼 있잖아요. 그러한 위험물들을 교육만 이수하면 되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자격자를 배치하지 않는 나라. 놀랍잖아요. 이게 다른 대안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 건축물들이 안전관리자는 진짜 자격증이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조작하는 능력만 어느 정도 키우면 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위험물은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전문 영역인데 시험을 안 쳐도 된다. 이수만 하면 된다. 이거는 도저히 난 상상도 잘 못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좀 의아하더라고. 이런 제도를 뜯어고쳐서 점차적으로 다 저런 걸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야, 위험물 안전관리 자격증이 진짜 어려워. 기사보다 더 어려워. 이렇게 돼야 위험물 쪽이 진짜 뭐 좀 제대로 돼 있는 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닌가. 이거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안전 대행 기간은 좀 이렇고, 기본적인 형태, 가스 농도 부터해서 주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점검회사, 관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점검 도구하고 조금 비교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지정치 소유권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나왔던 이제 주요 내용이 이제 2월 26일자로 발표를 되죠. 소방청에서 앞으로 이제 향후 올해 24년에 가장 중차대한 계획안이 매년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방청 가보면 PDF 파일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걸 조금 더 좀 방향을 좀 잘 잡고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여러 내용 중에 우리 기술사적인 시험에 좀 연결되는 부분들 해서만 한번 더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추가적인 제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방 예방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각 대상물들에 대한 규모 등등을 일원화되어 있는 네트워킹으로 해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민원부터 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유지 관리하겠다. 그죠? 그래서 뭐 되게 좋죠. 일본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 다음에 얘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그죠? 이렇게. 지금 뭐 늘 같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설의 소화 설비에 대한 기준 개발. 지금 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 회사라고 얘기하면 H모 회사를 주축으로 해서 청에서 이제 받았어요. 그 PF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진행되겠죠. 저도 이제 한 달이만 약간 걸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쓰고 있고 이제 뭐 스웨덴에 쓰고 있는데 차량 하부에 이렇게 분사되고 있는 스프링클러 같은 거. 그렇죠? 보통 영상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위로 이렇게 뿌리고 있고 이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밀어 넣어가지고 분사대고 총 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호수 연결돼 있고. 그래서 차량 하부가 배터리가 가장 근접해 있어서 거기를 시킨다. 근데 전 뭐 나쁘지 않는데 뭐 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는데 담그는 게 최선입니다. 부산시 그 연제구에서 사고 났었을 때도 거기 영상을 조금만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 수조로 해서 껐습니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담그지 않는 이상은 답 없다. 담그기 전에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갖는 거죠. 최근에 도면에 나와 있더라고요. 성능 이제 도면에 보니까 차량이 이제 우리가 전기차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물은 거죠. 이게 고정식입니까? 고정이 아니고 이동식 스타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설치하겠다. 이게 아마 저거 다 되지 않을까. 장비 개발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눠 볼게요. 요게 이제 들어왔죠. 원래 이제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에는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은 없어요. 단독주택에 소화기하고 경보용 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법제화는 되어 있으나 관리는 조례를 따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아니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도대체 뭡니까? 라면 5층 이상의 주거가 있으면 아파트 등 이렇게 부르고요. 그 외에는 기숙사.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딱 들어왔죠. 연립과 다세대가 들어왔어요. 그 사이의 포지셔닝이었죠. 근데 연립과 다세대를 소규모에서 우리가 다들 배제했었는데 사건 사고 나면 저기가 제일 최악인 거예요. 왜? 소화설비가 전무해요. 옥내 소화전을 뺀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기존에는. 옥내 소화전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아니, 스프링클러 없다는 말은 자동으로 불 끌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이걸 억지로 집어넣고 소화설비를 고민해 봤을 때 얘를 집어넣는 거죠. 간이. 그래서 이제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거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택 전용. 이게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입니다. 무슨 용? 연립과 다세대용이에요. 연립과 다세대용. 이 부분을 잘 한번 이해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준이 들어옵니다. 기준, 준비. 그래서 기준이 엄청 많이 생겨요, 지금. 공동주택 창고 생겼지. 지하구 그 전에 생겼죠.
힘들어. 빨리 안 따면 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정리하는데 원래 방송 재미삼아 방송 비상방송 스피커 합니까? 비상방송 스피커 원래 몇 와트 몇 와트 했어요? 원래 이제 1와트 쓰고 그 외에는 3와트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창고로 가면 몇 와트입니까? 창고는 10와트 쓰고 공동주택은 몇 와트입니까? 2와트고 뭐 하자는 스피커 없자고 이거 동맹매진 것도 아니고 씨. 이거 1와트 3와트 중에 한 개 쓰지 2와트 시장 들어주고 10와트를 이게 다 기준이 다르니까 필기 칠 때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설비 기사도 이제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집니다. 공동주택은 주차장에 대한 또 살수율도 바뀌고 아니 그 기준개수 바뀌고 하는 내용처럼 다 바뀌어. 수평거리 다 바뀐댔죠. 수평거리 옛날에는 뭐 어떻게 식으로 외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식으로 내래가 이렇게 암기시켰거든요. 무대부, 자구조, 내화구조 왜? 내화구조, 그 다음에 무기, 레크, 창고, 아파트 이렇게 했거든요. 나머지는 다들 유사해요. 근데 얘 이제 아파트가 3.2인데 승인은 2.6 했잖아요. 3.2가 사라집니다. 아예 없이 이렇게 나누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는 기준이고 창고들은 또 창고 기준으로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어려워진다는 말이지. 뭐 새로 하나 만든답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제도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실내 장식물은 방염 대상 부품인데 불연 성능을 검증하는 제품 검사 기준이 있네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실내 장식물이죠. 실내 장식물. 그 내장재는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나누는데 실내 장식물은 방염 성능 기준만 만족시키면 됐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 방염은 뭡니까? 라면 6가지 기준이 있죠. 뭐가 있어요? 불 꺼지는 때 걸리는 시간은 20초. 잔지는 30초. 그 다음에 면적은 50이고, 길이는 20이고, 횟수는 3이고, 최대 연기 밀도는 400. 그에 만족하면 됐었어요. 내가 또 말 나올 때마다 열받는 게 진짜 많구나. 최대 연기 밀도 있잖아요. 최대 연기 밀도. 최대 연기 밀도가 400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투과율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예, 투과율은 0.1. 암흑도는 99.9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암흑인 거예요. 암흑 전까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 재밌지 않습니까? 깜깜하기 전까지는 다 괜찮은 거야. 깜깜한 걸 넘어서면 안 돼. 이거 받아들이는 느낌이 저는 공부할 때 너무 놀랐었는데, 원래 난연제에 준하는 이제 방염제를 불을 피우면 연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연기 발생하는 양이 시야를 가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게 바람직한데, 암흑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암흑이면 안 돼. 암흑이잖아, 암흑. 암흑이면 안 돼. 암흑이면 안 돼. 기준이니까. 그 부분에 불연 성능 검사한답니다. 불연제. 불연은 좀 다른 거거든요. 건축법에 대한 기준인데, 우리 거하고 삭삭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지하 다중업소에 대해서, 요거 이제 나중에 상세 기준 넣으면 제가 한번 불려드릴게요. 이렇게. 위험 수준을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도 또 하나 마련되고, 왜냐하면 이제 최악이죠.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에 있는 거. 그럼 양념처럼 한번 볼까요? 지하에 있는 공연장은 건축 허가 동의가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허가 동의 받아야 될까요? 원래 이제 다시 한번 정장이 300입니다. 참고로.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 재활시설이 300제곱미터. 원래 연면적은 400 이상이고, 노유자하고 수련시설은 20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는 얼마일까요? 학교는 100입니다. 그렇죠? 예. 지하 무창층은 얼마일까요? 지하 무창층은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 아예. 예. 연면적 4, 3, 2, 1 이렇게. 이건 따로 지금 돈 받고 수업하구나. 찾으세요. 법. 허가 동의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연면적, 정장, 노수, 지하 무창층.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이면 얼마? 150이지.
150입니까? 아, 돈 주고 가르치고 있는데 까먹네. 잘 나가다 한 번씩 까먹더라고. 예? 이거 150 맞죠? 공연자인 150. 예, 공연자 150. 아, 공연자인 100. 이게 150. 예, 10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더 안 좋은 거니까. 예, 그래서 지하층에 공연장에 들어오는 거 위험 등급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제도를 이해 잘 해놓으세요. 허가 동의해 줄 때 공연장 들어왔어. 그럼 이제부터 진짜 예민해서 위험 등급까지도 매기고 특별 관리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돼. 최근에는 많이 좀 짓고 있는 형태처럼 가깝거든요. 지하에 뭐가 또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다중이용 시설입니다. 시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업 아니고 업. 업하고 시설은 또 다른 거예요. 이해 잘 하시고. 나머지는 됐고, 분리도급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건. 다시 보세요. 분리도급 재미삼아 한번 쭉 다 정리해 드릴 건데, 엄청 중요한 분리도급은. 분리도급 예외가 6가지가 있어요. 분리도급 예외. 원래 이제 뭡니까 하면, 이 돈만 많고 건물은 내가 뭘 아노?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 돈만 많고 건물은 뭘 아노?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설계업자한테, 설계하는 사람한테 줬더니 다 시공, 뭐 감리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제도였거든요. 그 다 해먹고 이러니까 분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부터 해서 다 분류를 해라. 설계부터 분리. 우리가 말하는 소방시설 공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사 등은 다 분리해야 돼요. 분리 도급해줘야 됩니다. 분리 도급의 예외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외. 분리 도급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습니까? 분리 도급 안 했어. 300 벌일까요? 과일까요? 과인가? 벌인가? 저도 안 떠오르면 무조건 이겁니다. 찾으세요. 예외사항 6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이건 기본적으로 딱 하면 뭐라고? 기밀? 기밀 있어요. 기밀. 제일 처음에 재난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기밀, 기밀. 그 다음에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죠? 1착 이렇게 제기 1착. 저도 첫 글자가 딱 두 번째 글자부터 헷갈리네. 아니 그 맨 밑에고 그건 이제 이름 문화재라고 하고 인문이거든요. 1착이네요. 제가 뭡니까 하면 재난입니다. 기밀, 군사기밀 1000제곱미터 비상경보 그 다음에 착공신고 대상 아닌 거, 그 다음에 입찰제도 쓰는 거, 문화재 등 재개축, 재개발 등 할 수 없는 거 6가지입니다. 엄청 중요하지? 글자 빨리 따세요. 재기 1착 입문, 재기착이 입문 1착 이렇게 외우시든지 딱 떠올리세요. 엄청 중요해. 지금 핫한 제도잖아요. 분리도급입니다. 분리도급으로 또 하면 또 한 10분 엄청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건 다음에. 여기 이제 기존 공사에서 설계감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죠? 여기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공사만 분리도급 안 돼 이랬는데 올해 시행부터 설계감리도 분리는 절대 안 돼. 분리도급이죠.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설계 감리 받아가지고 딴 데 줘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을 못 막았었거든. 그냥 그거 안 돼. 그런데 분리도급에 예외사항들이 있고 분리도급이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좀 시간이 밀리겠는데 공사업을 가지고 공사업 뭐가 있습니까? 라면 건설업, 그죠? 주택건축, 건축업, 주택건설,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요 4가지를 같이 도급받게 되면 내가 받은 공사에서 한 개를 빼고 일부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이건 하도급법으로 가는 거지. 하도급법 위반은 엄청 커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1년에 징역 1천만 원이야, 불구. 이해 잘 해놓으세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뭐하고 똑같습니까? 업자한테 일을 안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뭐 소방해야 되는데, 아, 우리 처남이 엄청 잘해. 그 전기 뭐 업체에 있다더라고. 그럼 소방 면허가, 아, 소방은 없고, 근데 소방도 엄청 잘해. 뭐 이런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업이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1년에 징역 1천만 원이야. 근데 건축주 발주처가 이제 먹는 거죠. 그 처벌을. 이렇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여기에 보면 뭡니까? 라면, 착공신고 대상 외에는 착공신고 대상인 설비 하나만 내가 가지고 나머지 다 맡겨도 되죠.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인 얘가 상수도를 원발주처 가지고, 뭐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선통신. 전기는 무선통신 가져가고, 설비는 상수도 가져가가지고, 나머지 다 넘기는 거예요. 하도를 맡긴다는 거지. 그러한 형태를 많이 팽배하고 있다는 거지. 이 부분 덩어리도 하나 좀 재밌겠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 길고. 그게 이제 설계 감리까지도 진행됐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원래는 뭡니까? 라면 설계 감리는 제외 대상이었거든요. 대상상이 없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얘는. 네, 이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감리를 분리도급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보시고. 근데 공사는 아직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나머지 업체하고 같이 한꺼번에 일을 도급받으면 분리도급에 대한 개념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안 좋게. 요거 들어왔으니까 한번 별표 치세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이 뭘 뜻할 것 같습니까?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재미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를 제일 처음에 누가 신고를 받습니까? 라고 하면 소방서에서 받아요. 근데 다 본부에서 받긴 해. 근데 기본 개념을 자차고 소방서에서 받아. 그런데 이 화재가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엄청 크면 서는 본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본부는 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고. 이해됩니까? 상부기관 보고되는 화재의 규모가 위험물 쪽은 지정수량 3,000배예요. 이 개념은 좀 이해되시죠? 아, 저렇게 크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세요. 이거 뭐하고 또 공급입니까? 라면 사람이 죽는데 몇 명 죽으면 5명 이상 죽으면 그렇게 돼요. 사망 5명, 사상자 10명. 이해됩니까? 재산 피해액 50억, 그리고 이재민 100명 나오는 거하고 동급이에요. 지정수량의 3,000배는 엄청 작은, 저장시설이면 엄청 작은 규모예요. 저장시설이면. 근데 주유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지. 주유소는 뭐 휘발유해봐야 200리터씩 해갖고 3,000배면 6만 리터는 저장할 수 없으니까 그 동네는 최대 한계치가 5만 리터거든요. 고속국도만 우리가 말하는 6만 리터 넘어가는 거죠. 이 개념을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화재 큰 거구나. 그리고 일반적인 제조소 등에 두 가지만 따져봅시다. 뭡니까? 일반 취급소하고 제조소에서는 지정 수량의 3,000배가 넘으면 뭘 둬야 됩니까? 하면 스스로 불 끌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 돼요. 걔 이름을 자체 소방대라고. 자체 소방대 설치 조건이 지정 수량의 3,000배의 일반 취급소와 제조소예요. 물론 맨유, 사료만 대상이 돼요. 사료를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자체 소방대를 둬야 돼요. 자체 소방대는 화학 소방차하고 구성 인력 5명이 기본 세팅이에요. 차 한 대당 5명씩 이렇게. 이런 것들 넣는 것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큰 규모면 업을 도입하겠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 이제 이렇게 틀 짜는 거 보이죠? 업을 만들려고 하니까 뭘 해야 됩니까? 협회를 구성시켜야 되고, 기술 인력을 이제 확정 지어야 돼요. 그 기술 인력의 배제는 관리사는 이제 없어졌어요. 관리사가 별로 사이가 안 좋나? 관리사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가 위험물 뭐를 가지고 있으면 또 될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능장이 핫해지는 시기가 조금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머지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밑에 볼게요. 성능 위주 설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사이가 안 좋나. 이걸 뭐 단시간 어떻게 한답니다. 저는 뭐 장단점이 있다고 좀 봅니다. 이 부분들. 원래 심의 결과가 1개월 이내. 야, 이건 엄청나게 파격입니다. 그죠? 원래 길어지면 한 반년 가거든요.
1차 통과하고 뭐 다 수정사항 또 내고 건축 협의 보고 말. 근데 이걸 하겠다.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쳐볼게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뭐 놀라운 기사가 한번 빵 터졌죠. 땅 속에서 발견됐는데 수조톤의 수소가스. 이게 뭐 몇천 년 먹어도 괜찮게.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5억 톤 정도 쓸 예상을 전 세계가 이렇게 하는데 수조톤이 이제 발견돼가지고 향후 뭐 몇백 년, 500년은 연료 걱정 없이 쓴다. 좋은 세상에 살게 되는 건지 독점해서 비싸질 건지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 부분 한번 했습니다. 2차 전지 시험 문제 나왔었죠. 2차 전지는 엄청 단순합니다. 수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고 물로 배출시키는. 그래서 친환경인의 끝판왕 정도 되죠. 지금. 그리고 전국에 지금 한 수소 충전소가 8개인가, 12개인가 뭐 이렇게 있다더라고요. 소리 소문 없이. 그 소리 소문 안 내는 이유가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수소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그래서 기술사의 답은 뭐 해서 위험해? 이렇게. 그 유치원생의 답은요. 위험해요! 이렇게. 그래서 왜요? 이렇게 일단 물어야 되잖아요. 기술사는 이래서 위험하다. 그죠? 위험도가 크다. 그죠? 또 연소 범위가 넓은 거예요. 한계하고. 장점은 뭡니까? 확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건 장단점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하면 무거운 가스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배출시키자마자 남아있는 가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들이 어떻게 됩니까? 혼합기를 만들고 폭발하거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시키면, 강제 배출하면 혼합기 형성하기 전에 날아갈 수도 있다더라고요. 그거를 안을 많이 잡는다더라고요. 반대되는 의견도 있겠지만 요 형태입니다. 이렇게 봅시다. 일반 취급소 설치 기준의 완화 정도까지 보겠다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인 내가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를 하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를 하고 바닥에 경사가 지지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까지도 넣을 수 있게 뭐 등등 나온다네.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이렇게. 요것 또한 그죠? 항공기 주입 시설에 대해서 항공기 화재 또 시험 범위의 포지션이고 정전기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딱 돼 있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지하 연계 복합팬 등등등 연기 배출 완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끝으로 요거만 잠시 언급해 놓을게요. 예방규정 이행. 예방규정이 도대체 뭡니까? 라면 아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이 제조소는 되게 좀 특이한 형태, 원래 거의 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해놓을게요. 내가 이제 위험물에 대해서 제조라든지 저장, 취급, 운반하는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죠? 뭘 하면 됩니까? 라면 설치.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 설치 부분들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그래서 설치하고 싶어요. 관련 서류를 내는 거죠. 허가. 누구한테 낸댔습니까? 시도지사한테만 해야 됩니다. 허가 안 받고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처벌? 이렇습니다. 5억? 이렇게 배우세요. 5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거 설치는 했어. 설치했어. 근데 내가 위치하고, 구조하고, 설비를 변경받고 싶거든요. 변경할 때. 변경할 때도 뭘 받아야 됩니까? 하면 동일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업체 잡으려고 지금 작정하셨어요. 큰일 날 소리. 1,500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것들 없이 요것만 바꾸고, 그죠? 수량, 품명, 그 다음에 품명, 배수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근데 신고도 하고 신고하면 큰일 나요. 1일 전에 해야 돼요. 시도지사입니다. 얘는 500과예요. 개념적으로만 이해해 놓으세요. 절차가 이래요. 설치해서 가지를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설치되려고 하면요. 설치 절차에서 탱크가 심어진다 생각합시다. 그럼 이 탱크가 있는 시설이에요. 탱크. 이 탱크의 규모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탱크입니까? 라고 하면 액체 비염물을 취급하는 탱크.
이건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액체고 크기가 더 커가지고 100만이고 100만 리터 이상이고, 아니면 안반에 묻히는 탱크입니다. 그런 탱크가 있겠죠. 액체 가연물 할 때 가까이 탱크는 탱크 속에 위험물이 액체면 뭐든 시험하고, 액체면서 안반이면 뭐든 시험하고, 액체면서 100만 리터 이상이면 뭐든 시험하게 되거든. 그러다 우리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로 불러요. 탱크 안전 성능 검사로 불러요. 이걸 먼저 받아야 돼요. 탱크를 받는다고 먼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완공 검사를 따로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래 해야지만 나중에 저 완공 검사 끝났으니까 사용해도 된다. 요 완공 검사를 받을 때 뭘 제출합니까? 여기 죄를 제출하는 거죠. 예방 규정입니다. 완공 검사 받고 시작하기 전에, 제조소 시작하기 전, 시작 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방 규정입니다. 오늘 이게 주제니까 어떤 규모면 예방 규정을 제출해야 되냐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배우세요. 이건 차후에 할 거. 11조. 11조 아시죠? 11조. 그 다음에 100, 150, 200. 되겠죠? 외탱. 외우세요. 이가 뭡니까? 이송취급소입니다. 위험을 잘 안 하시니까 해라도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안반탱크 저장소입니다. 일반 취급소예요. 제조소입니다. 옥외 저장소입니다. 옥내 저장소고요. 옥외 탱크 저장소입니다. 이해되시죠? 요만큼이 예방규정 대상입니다. 이해됐지요? 얘는 뭡니까? 얘는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얘는 같은 이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동탱크 저장소입니다. 이동탱크 저장소. 얘는 지하탱크 저장소. 그런 다음에 예방규정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예방규정. 그리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지하 매설되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일반 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이해되겠지요? 여기까지. 예방규정 작성도 관계인이 하고요. 정기점검도 관계인이 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그 제도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예방규정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어.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하면 시도지사한테 제출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잘 없었거든. 그걸 시도지사한테 제출하다 보니까 소방 입장에서는 야, 저 좀 찜찜한데 하고 있었던 거지. 소방서에 제출할 의무가 없거든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제도를 마련했어요. 이행실태 평가하는 제도.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제 24년 그죠? 예, 3월 7일자 기준이고 나온답니다 이제.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이제. 예, 요거 이렇게 주람 치고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이제 대규모 위험물 시설로 이제 규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청이 직접 확인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 23년 말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국에 3,581개소네요. 딱 대기해.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4년 이내의 1회 평가. 이건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는 뭡니까? 등등 있죠. 원래 요 법이었거든요. 이렇게. 예방규정은 시작하기 전에 대한 제도였거든. 근데 사후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없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숙지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위험물 제도 시설을 가서 봤는데 서류 없는 것도 많고요. 이게 잘 몰라요,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매년 점검을 해줘야 숙지하고 바꿀 건데 뭐 외부 기관이 점검하는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자 교육만 다녀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게 있단 말입니다. 거의 다 그렇단 말입니다. 요 날부터 합니다, 요 날부터. 이제부터 7월 4일자부터 해서 평가 단위, 이 평가
제가 원문을 가져왔는데도 그렇네요. 이거 오탈자네요. 평가단이겠죠. 평가단이 실태를 평가할 거다. 어디를 보냐? 청에서 공지가 나왔던 거죠. 한번 체크해서 외우세요. 예방, 대비, 대응 계획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시고 그 외에 등등등. 이건 뭐 알고 계시면 거짓말이라도 좀 적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모르시면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예방 규정입니다. 요거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예방 규정에 대해서 안 내면 이 정도 금액, 그리고 변경은 이만큼 벌금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요 내용이 얘입니다. 예방 규정 대상 보이시죠? 그렇게 돼 있고, 예방 규정 작성 항목은 이건 정신건강상 안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요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보시고, 요때는 제가 양념삼 한 개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축물에는 특정 소방대 상부를 불러야 되죠. 건축물에 뭐하고 똑같습니까 하면 소방계획서하고 유사해요. 계획서와 유사합니다. 이렇게만 다 해놓으시다. 위험물 제조소 등은 예방 규정, 그렇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흡사 유사한 내용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